네, 금산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다음 주 수요일에 반도체 차트가 변한다고 하는데요. 금산의 반도체 차트 여러분 앞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10인방의 투자 전략을 오늘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 반도체 수석 차석 10등까지 그 순위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가고 또 빠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시장, 연말 시장 변동성 강한 그 시장에 대한 해석과 함께 투자 전략을 명료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금산 전문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 내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지문상 차장이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어제 정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됐었던 이 여섯 네, 글자입니다. 매수가 얼마실까요? 26만 500원에 100% 들어갔걸랑요? 예. 앞으로 전망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했어요. 네, 시청자님 매수 그 가격을 잘 잡아주셨는데요. 예? 매수를 잘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에 여유롭게 있으시고요. 그렇죠? 어제는 더 크게 수익이 났다가 오늘은 4%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30만 8,500원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빔 우리 시청자분께서 10% 이상의 수익이신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00% 투자 비중을 잡아주셨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뭐 종목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다 아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에코프로 BM이 올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청자분께서 매수 가격은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올해 6월 달에 매수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10월 조정기 때 매수하셨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격은 약간의 메리트는 있는 가격이신 것 같아요. 이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청자분 웬만한 변동성이 있지 않은 이상은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이하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BM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주식 중에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삼원계 양극재가 있는데 삼원계 양극재에서 가장 많은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양극재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한 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양극재의 비중이 배터리에 들어간 요소 중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코어한 비즈니스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7월 달에 연중 고점을 58만 4천 원을 찍고 쭈르르 밀려서 20만 원대까지 밀린 적이 있었죠. 이 이유가 결국은 올해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왔었던 이제 상승 폭이 선반영이 일부 과하게 진입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선 주가의 퍼포먼스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딱히 좋지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메탈 가격이 뭐 지금 대부분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NCM이랑 NCA를 쓰고 있는데 NCM이라고 하게 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거든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도 있는데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메탈 가격의 가격이 YY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산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BM 주식은 사야 되는 주식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예요. 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에코프로 BM의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 회사는 메탈 가격의 영향에 의해서 수익성이 좌지우지되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하이니켈 쪽 니켈 가격이 일단 많이 빠졌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이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 일부 조금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수주, 삼성 SDI, 에코프로 EM이랑 계약했었던 수주는 이미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 시장에서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정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번 수주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스텔란티스 1공장 물량과 GM 물량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이 BMW 유럽향 물량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주가는 살짝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비중이 100%라고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또 비중의 영향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나머지 물량 가지고 계신 거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주가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4분기 실적은 기대했었던 것보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분기, 1분기 기준으로는 목표 주가는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40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 드릴게요. 23만 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손절가 24만 1,000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가격일까요? 전저점 21선 구간 깨지지 않는지 영역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예. 그 가격대가 23만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23만 1,0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의견 들으셨는데 어떠실까요?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좀 어떨까 해서요. 네, 한 6개월 정도 투자는 중기 투자로 생각하시죠, 시청자님? 예. 예, 그 정도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 궁금한 거 없는데요. 네. 아니, 오늘 좀 빠지길래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가. 네.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한 말씀만 더. 걱정은 안 되는데요. 안 되세요?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갖고 오늘 빠지나 해가지고. 이게 시청자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약간 마음을 좀 다잡고 싶으신 것 같으신데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는요, 시청자님, 그 수주 베이스로 영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뜯어보면은 2025년도까지 영업에 있어서는 걱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수주는 수주대로 받는 거고 탑라인 성장은 당연한 겁니다. 이미 시장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와중에 조금씩 이제는 좋은 내용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시장도 한 번쯤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이 팍 됐다가 이게 기대감이 실적을 기대하는 시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투자자들은 좋은 점, 안 좋은 점 하나하나 이제 찾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중요한 거는 탑라인 성장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각 국가별로 지역별 판매량이 물론 지금도 잘 나오고는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성장이에요. 올해도 매년 성장을 하는 거는 맞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역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자와의 정책적인 정책이 좀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 부분은 또 리스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에코프로비엠 단기적으로는 시청자님의 매수가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던 메탈 가격의 조정 구간이라는 점과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될 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기업 가치로는 3원계 양극재 가운데서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목표 주가 40만 원 선으로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23만 1,000원으로 잡으면서 대응해 보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INGGIGHU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원익 QNC를 25,800원에 15%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주가가, 오늘 종가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입니다. 약간 손실이신데, 안 좋은 점은 일단 5거래일 연속의 하락이 오늘까지 일어났다는 점이죠. 1.16%가 하락한 25,500원 종가를 찍었습니다. 매수가 아래까지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슬슬 좀 마음이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전략 주시죠. 원익 QNC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시장에서 주도주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지만 레거시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였었던 대표격이 테스, 원익 IPS, 원익 QNC 요 정도 되는 회사,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보면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할 수 없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죠. 지금 한미반도체 실적 보면요. 사실 멀티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요. 근데 이 주식이 왜 가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도 흔히들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회사의 종목인 거죠. 근데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저 웨이퍼 소모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좋은 내용은 별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IDM 회사,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가 웨이퍼 투입비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캐펙스가 감소됐기 때문에 웨이퍼 투입비도 당연히 감소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언제쯤 웨이퍼 투입비가 증가가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거는 내년도 2분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먼저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반도체 섹터들처럼 시크리컬 성향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면 내년 1월, 2월 달부터 주가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싸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25,800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15% 되시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부터 외부 투입비 증가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부분들로만 판단한다 하더라도 캐펙스 감소 부분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간 실적 컨센서스가 올해 역성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도 실적이 매출에 9천억에 영업이익 1,149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년도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의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표 주가는 6개월 기준으로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23,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상태에 놓여있는 종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성장 이후에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쿼츠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년 주가 상저하고를 전망하면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3,700원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진짜 쉬운 진단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팅창에 글로 직접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6만 원에 30%요. 16만 원에 30% 비중 있으십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이 종목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오늘 손실 구간에 접어드셨네요. 네네. 예, 오늘 주가 3.2%가 하락한 15만 7,400원 기록했습니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예, 거기 앞전에 며칠 전에 19만 원대에서 못 팔았는데요. 예. 다시 19만 원대가 올라올 건지 또 매도 타점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 9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더니 다시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 말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주르륵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 고점까지 회복력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테마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키워드격으로 볼 때는 내년, 내후년도에서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회자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연간 매출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매출 찍히고, 뭐 이익률 기준으로는 사실 의미 없을 정도의 이익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 연간 벌어들이는 게 많이 벌어봤자 10억, 20억 정도 버는 회사에 시가총액이 지금 3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플, 기업 가치로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제 능력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연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9월 달에 삼성전자도 로보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라라는 그런 한마디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7월 8만 원대 있었던 주가가 24만 원까지 슈팅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고 되묻자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로봇 산업 자체가 AI와 비슷하게도 시장에서 어떤 요구하는 어떤 스타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인간형 로봇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기본적인 회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단순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5조 2천억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매출이 있냐? 매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여전히 먹힌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소구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의 소강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5일 연속 음봉 나왔기 때문에 61선 2편 깨지면은 단기 추세는 꺾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기점이 딱 60일선 거치는 구간인데 내일에서도 그냥 거래량 없이 흐르면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긴 호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내년에도 시장에서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섹터임은 분명한데 이 현재의 가격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보자면 그런 점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가격대가 16만 원 정도 되시는데 내일에도 밀려서 거래량 없이 흐르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냥 기로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14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 어떠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긴데요. 네. 그 내년 1월 9일날 삼성에서 CS 그 행사, 로봇 그 행사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시점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조금 어떻게 12월 달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이렇게 단계적으로 네. 단계로 올라갈 좀 확률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만일에 단기 추세가 좀 무너지더라도 1월에 CES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모멘텀 받을 가능성 얼마나 보실까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뭐 그 CS 관련해서는 뭐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관련해서는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내일 매도할 때가 됐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게 되거든요,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CS 관련한 어떤 테마를 엮이기에는 이미 주가의 변동 폭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다시 한번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회자될 로봇주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단기 추세는 6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좋은 날님이시고요. KB금융을 5만 7천 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주셨는데요. KB금융 오늘 주가 보합권으로 5만 1,5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님 10% 손실이신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현재 10% 정도 손실이시긴 했는데 예. 이게 만약에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으셨으면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볼 때는 손실이 아니에요. 뭐 작년에 6% 나왔고 재작년에 5% 나왔기 때문에 배당 받아가신 거 생각하시면 또 나름 또 손실은 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 주식은 보면 결국 그 정부의 굴레 안에 있어요. 실적 엄청 좋습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이 지금 이자 수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28조의 영업이익 7조 나와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배당을 고작 6% 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배당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그 은행 금융주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흔히들 얘기를 하면은 그 커머셜 뱅크 수준에 미치지 못한 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글로벌리하게 보게 되면은 IB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의 비즈니스가 IB의 모델로 가려게 되면은 비이자 수익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 최근에 제일 큰 하도가 ELS잖아요. 노인들 상대로 해서 녹취 다 따고 판매할 때도 모든 녹화 녹음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실 보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더 이상 이거는 이 비이자 마진을 은행들한테는 이제는 요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정부에서 드라이브가 많이 가게 되면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뭐 ELS라던가 아니면 펀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판매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그냥 그 판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판매되지 못합니다라는 어떤 빨간색 선의 어떤 명확한 주용고시를 새겨주면은 오히려 판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은행 섹터들에 있어서 그 저평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이 5만 7천 원 정도 되시는데 굳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보면은 아마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28조의 영업이익 7조입니다. 그러면 올해 배당 이익도 최소 5% 이상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배당 수익까지 받아 가신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서도 사실상 나쁠 것 같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꼬박꼬박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히나 이런 찬바람 불 때 배당주 투자는 사실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57,7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입니다. 은행주는 정부의 굴레 안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실적이 좋은데 배당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처지라는 점, 그리고 비이자 수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 꼬박꼬박 매년 받으시는 것도 어떠시냐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57,7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향기님이시고요. 한국정보통신을 9,690원 매수를 해주셨고 15% 비중이 있으십니다. 오늘 갑자기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5% 정도를 팔았는데 앞으로 전망과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약간 손실이시네요. 매수가 부근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실 저는 이런 테마주 관련해서 매매를 하신 거라면 그냥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올라간 것도 사실 뭐 내용을 좀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큰 의미가 있는 어떤 상승의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막판에 꼴이 다 열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사이클에 묶여서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지금 회사는 그 포스기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으로 매출 5,900억에 영업이익 270억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테크니컬하게 매수 기준으로 들어오셨으면은 지금 오늘 기점으로는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셨다. 근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단타로 들어오셨으면 손절 치고 나가시는 게 맞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홀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정고점 뚫으면 매도 1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8,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손절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는 평을 하면서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는 8,2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권희천님이시고요. HLB를 33,600원에 20% 보유 중이신데 추가 10% 매수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주가는 상승 소폭하면서 32,9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약간 손실 구간이세요. 한 자릿수 손실이신데 이 종목 더 매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자리적인 부분들을 보면 매수는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HLB 같은 경우가 국내 대표적으로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죠. 이게 뭐 회장이 진양곤 회장인데 되게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할 때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 세이지 하는 방법도 진 회장님께서는 잘 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인 어떤 회사의 파이프라인도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리보세나립인데 칼렘리주맙이랑 간암 1차 요법 임상 결과 지금 매우 좋았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만 이제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과거에 우리가 바이오 주식들 이거 된대, 이거 나온대 라고 그런 어떤 소문으로 들렸던 그런 기대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이오 종목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사건 터진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게 헬릭스미스 같은 주식인데 이런 회사들 보면 HLB 같은 경우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맨파워가 있었다가 쑥 들어가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경험적으로 한두 번 다 겪어본 거기 때문에 높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결국은 리보세라닙 병용 투여 여건에 따라서 목표치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1차적인 목표 주가는 4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넓게 잡아서 3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HLB 바이오 디벨로퍼 회사입니다. 신약 등에 대해서 높은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가능하다고 전략을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우리 유튜브에서 오로라님이시고요. PSK 홀딩스를 26,500원에 매수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15% 비중이 있는데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주가는 9.71% 크게 하락하면서 23,25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오늘 급락에 놀라셨을 테고 10% 이상의 손실로 접어드셨는데 PSK 홀딩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근데 오늘 사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수급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이 PSK 홀딩스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고 유진테크도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다 대부분 어떤 수급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기타 다른 반도체 종목들 장비 회사들 같이 빠지기는 했는데 대부분 하락은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진테크나 PSK 홀딩스라던가 이런 HBM 쪽이랑 좀 엮여 있는 종목들이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는 결국은 사이클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HBM 공정의 수혜주로 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내년 연결자 회사 기준으로 볼 때는 사업회사인 PSK의 수입 매출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는 아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2만 원대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사실은 좀 매력적이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서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실 계획이시라고 하면 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추가 매수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 매수 가격은 26,6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8,700원, 목표 주가는 3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관련주가 오늘 수급 이슈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PSK 홀딩스 반도체 패키징 공정용 장비 기업인데요. 올해보다 내년 PSK의 실적 성장에 따라서 성장세가 견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은 26,600원, 손절 가격은 18,700원, 목표 주가는 3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주 중반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12월 FOMC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내일 수요일장 어떤 포인트로 대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 주 저번 주 내내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두 증시 모두 약간의 커플링 장세를 좀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경기 하강을 드라마틱하게 잡아주면서 금리 인하가 좀 돼야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던가 그러한 어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연말 기준으로 가면 갈수록 종목 피킹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종목, 공격적인 주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실적 안 나오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경계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무턱대고 이런 종목 좋다. 근데 아무것도 뜯어보지 않고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종목 구간으로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제약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멀티플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 종근당,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오늘 특징주로 말씀해 주신 녹십자와 종근당까지 지금 관심주로 종근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종목이 최근에 또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고요. 여기에 뭐 한미약품 그리고 네이버를 함께 꼽아주셨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소외를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에 좀 받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가 모멘텀 더 받을까요? 일단 네이버는 경쟁사로 불리고 있는 카카오와는 좀 다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비상장 회사를 이제 바이아웃 시킨다는 형식으로 해서 상장시키고 엑시트하는 구조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워낙 많은데 그 자회사들이 다 대부분 FI 자금에 묶여 있어요. 아마 그런 계약적인 요소들을 뜯어보면은 몇 년까지 상장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뭐 RCPS로 발행을 받아서 2025년, 26년도까지는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좀 더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업 영역 자체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사업 확장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내재적인 연구개발 통해서 생성형 AI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네이버 쇼핑 연간 누적 매출액도 꺾임없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결국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도 네이버는 되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와주신 세 가지 종목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서 밸류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인데다가 내년 실적 괜찮고 모멘텀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제 나왔을 때 멀티플, PER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 가운데 대형주 골라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네. 사실 제약회사들 아무도 안 샀죠. 이게 뭐 바이오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마케팅도 잘하고 세일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보면은 이 회사가 제약회사야, 바이오 회사야. 이게 다들 좀 약간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쳐주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바이오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는 뭐 주주들 돈 가지고 증자 많이 해먹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려 이런 시장 같은 경우가 제약회사들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은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종근당이랑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워낙 매력적이고 그리고 뭐 지금 유한양행도 약간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유한양행도 지금 뭐 오스코텍이나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다시 재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도 꾸준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문상 차장이 이렇게 주간 전략 세워주실 때 항상 저는 좀 귀담아 듣는 편인데 그게 이제 권하고 싶은 투자 방법이라든지 투자관을 항상 담아주셔서거든요.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소외됐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하면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금리나 기대감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쪽으로 네이버, 한미약품, 종근당 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들 봐드렸고요. 내일도 장 마감하고 나서 고민 있으신 부분들 저희한테 전해주세요. 내일도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